요즘 따라 TV 소리가 왜 이렇게 작게 들리지? 아니, 내가 작게 느끼는 건가? 어느 날 가족이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 TV 소리 좀 줄여요. 옆집에서도 다 들리겠어요. 그제야 볼륨 숫자를 보니 35. 예전엔 20이면 충분했는데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전화를 받을 때 상대방 목소리가 자꾸 뭉개져 들리거나 시장이나 식당처럼 시끄러운 곳에선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경우.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이 늘어나는 걸 느끼고 계셨다면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꽤 중요한 정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력. 한 글자지만 참 많은 의미가 담긴 단어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귀가 좀 어두워지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인구 중 절반 가까이가 어느 정도의 청력 저하를 겪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안 들린다는 게 아닙니다. 청력 저하가 가져오는 건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소리를 듣는 뇌가 더 많이 힘들어져요. 귀가 못 들으면 뇌가 더 노력해서 들으려 하니까요. 그만큼 다른 기능에 쓸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점점 대화가 귀찮아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꺼려지고 외롭고 우울해지고 결국에는 인지력 저하와도 이어지는 거죠.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대학, 병원, 연구기관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오면서 청력과 인지 기능의 연관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곧 청력은 단순히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귀는 단순히 소리만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리를 잘 듣는다는 건 사람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고, 그건 곧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며, 관계를 이어가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청력의 진짜 기능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그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린 지금 이 순간부터 귀 건강을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청력이 나빠지면 뇌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요? 단순히 덜 들리는 걸 넘어서 진짜 치매와도 연결된다는 과학적 연구들이 있는데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청력 저하가 단지 소리가 안 들리는 문제만은 아니다라고요. 그럼 실제로 청력이 떨어지면 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건 저희가 그냥 추측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연구기관들에서 수년간 추적해온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와 NIH, 즉 미국 국립보건원이 진행한 ACHIEV라는 이름의 대규모 연구예요. 이 연구에서는 70대 이상 어르신 1000여 명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중 절반은 보청기를 착용했고 나머지 절반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3년 후 결과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절반 가까이 느리게 진행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 청력을 보호하면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이 그만큼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국에서는 UKBIOBANK라는 50만 명 규모의 국민 건강 데이터 분석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청력 저하가 심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42%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청기 같은 청력 보조기기를 꾸준히 사용한 경우 그 위험도는 거의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귀가 멀어진다는 게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뇌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청력이 저하되면 뇌의 활동 패턴 자체가 바뀝니다. 청각을 담당하던 뇌의 영역이
점점 다른 일을 맡게 되면서 전체적인 인지 자원 배분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뇌 MRI 영상을 보면 청력 저하가 심한 사람은 청각 피질뿐 아니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히포캠퍼스에서도 위축된 흔적이 관찰된다고 해요. 그러니 단순히 귀가 안 들린다는 걸 내가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면 사실은 뇌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귀가 좀 안 들리는 것 같다면 무조건 겁부터 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알고 대처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한 정보로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사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짧게 들어볼게요. 정말 평범한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 민수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올해 73살 되신 분이죠. 평생 자동차 정비소를 하셨고 지금은 손자들 등하교를 도와주며 조용히 지내십니다. 근데 몇 해 전부터 민수가 자꾸 아버지랑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요즘 말을 잘 못 알아들어. 계속 뭐라 만 하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어.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죠.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답니다. 노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민수가 아버지께 아버지, 내일 병원 같이 가자고 했는데 다음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등산 준비를 하고 계셨대요. 산에 간다고요? 병원 간다며? 어제 그렇게 말했잖아. 나는 산 간다고 한 줄 알았는데. 이때 민수는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잘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젠 잘못 알아듣는 일까지 생기고 있던 거죠. 그제야 병원에 가서 청력 검사를 했고 결과는 양쪽 중등도 난청. 이게 문제였어요.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는 걸 본인도 잘 몰랐다는 것. 주변도 당연히 그냥 예민해졌나 하고 넘겼다는 것. 그 뒤로 보청기를 착용하시고 생활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손자의 말이 또렷하게 들리고 식사 중 대화에도 자주 끼시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다시 아버지 같아졌어요. 정말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들어있었죠. 이 사연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요즘 자꾸 말이 안 들려. TV 소리만 커지는 것 같아. 느끼셨던 분이 있다면 그건 아마 몸이 보내는 아주 조용한 그러나 중요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과의 소통, 그건 결국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청력은 곧 관계입니다. 소리를 놓친다는 건 사람을 놓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남은 이야기에서는 이런 변화들을 막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귀 건강 루틴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궁금해지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귀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생활 루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활 소음 줄이기입니다. TV 소리, 라디오, 스마트폰 벨 소리, 그리고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귀에 부담을 주는 주범이에요. 특히 이어폰은 볼륨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게 하고 1시간 사용 후엔 10분은 반드시 귀를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TV 소리를 무조건 높이지 마시고 자막 기능을 켜서 보는 습관도 귀의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청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 많은 분들이 시력 검사는 자주 받으시면서 청력 검사는 거의 안 하시죠.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1년에 한 번은 청력 검사를 받는 게 권장됩니다. 조기 발견만 해도 인지 기능 저하나 우울감, 사회적 단절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귀 주변 마사지입니다. 손가락으로 귀 주변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귓불을 아래로 당기며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동작은 청각신경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샤워 후 따뜻한 손으로 마사지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와 혈액순환 개선. 귀 안에는 아주 가는 혈관들이 퍼져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청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돼요.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마그네슘이 귀 건강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 연어, 견과류, 해조류 같은 식품을 꾸준히 챙겨보세요. 그리고 평소에 물 많이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 걷기 운동만으로도 귀에 가는 혈류가 훨씬 좋아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보청기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것. 보청기? 나 아직 안 써도 돼. 보청기 쓰면 늙은이 같아 보이잖아. 이런 생각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요즘 보청기는 사이즈도 작고 스마트폰 연동도 되고 생활 속에서 거의 티 안 나게 사용할 수 있게 많이 발전했어요. 중요한 건 외형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과의 대화를 놓치지 않고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보청기는 오히려 삶의 새로운 창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귀가 어두워진다는 건 남의 말을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들으려 해도 안 들리는 거다. 그리고 그건 슬프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뜻이었다. 가슴이 아리게 와닿더라고요. 청력이라는 건 단지 소리를 듣는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 같은 겁니다. 소리를 놓친다는 건 뉴스를 놓치고 사람의 감정을 놓치고 그냥 같이 웃는 순간을 놓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귀 건강은 결국 관계의 건강이다. 지금 듣고 있는 이 방송도 그 관계의 일부 아닐까요? 가족과의 소소한 대화, 카페에서 들려오는 음악, 동네 마트 아주머니의 인사 한마디. 그 모든 걸 다시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귀의 역할이고 청력 관리가 주는 진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침묵보다 따뜻한 말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는 게 그런 거지 채널은 그 따뜻한 말들을 대신 전해드릴 수 있는 친근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실제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가상의 인물과 사례를 각색해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며 의료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력은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조언은 전문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이야기 하나쯤이 따뜻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공감과 정보가 함께 있는 사는 게 그런 거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내일은 더 선명한 소리로 시작되길 바라겠습니다.